네,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과 대표 김영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분사편인데요. 준동사에서 분사편인데 분사편은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분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빠삭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암기하실 사항은 암기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분사는 파르시플이라고 하는데요. 분사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 꼼꼼하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입니다. 분사란이라고 돼 있죠. 분사란 동사 외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 이들을 붙인 과거 분사가 있는데 동사의 성질과 형용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분사라는 게 뭐냐? 일단 동사였는데, 자, 하나 해드리면 동사였는데, 요것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리 분사라는 건 동사가 형용사가 되는 것 이렇게 여러분 먼저 공부를 해주셔서 분사는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 이렇게 일단 공부를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분사구문에서는 부사 역할이지만 동사에서 형용사로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사라 한다. 근데 여기 벌써 성급하게 먼저 나왔네요. 분사의 종류는요. ing가 들어가는 거 현재 분사. ed가 들어가는 거, 이거 ed가 붙인 것도 있고 불규칙하게 변한 것도 있어요. 이거를 과거 분사. 자,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여러분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느 때 ing를 쓰고 어느 때 과거 분사 쓰는지 바로 갑니다. 현재 분사 ing가 들어가는 건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다. 별표입니다. 과거 분사는요.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다. 별표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다. 해볼까요? falling leaves. 남은 잎들이죠. 잎들입니다. 그런데 falling, 지금 떨어지고 있는 잎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떻다고요? 떨어지고 있는 잎들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잎들. 진행의 의미가 있죠.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살이 떨어지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의 의미가 있죠. 자, fallen leaves. 떨어진 나뭇잎. 나뭇잎은 떨어진 거죠.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과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falling과 fallen의 차이점. 여러분 공부하셨죠? breaking sticks, 부수는 막대기들. broken sticks, 부서진 막대기들 하는 거니까 이 pp는 부서진 거니까 오는 수동의 의미, 능동의 의미 부수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차별적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분사는 이렇게 여러분 분사의 종류는요. 정리합시다. 동사에서 형용사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사. 분사의 종류는요. 진행과 능동의 뜻을 갖는 현재분사. 현재분사는 어떻게 만든다? 동사 원형의 ing. 자, 수동과 완료의 뜻을 갖는 걸 뭐라 한다?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약자로 pp.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수동과 완료의 뜻 pp 과거분사. 자, 규칙적으로 변할 땐 ed가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들도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과거분사, 현재분사. boiling water 그냥 하나씩 봅시다. boiling water 하면은 끓고 있는 물 이렇게 되겠고요. boiled water는 이미 끓여진 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interesting movie는요. 흥미를 주는 영화 이렇게 되겠고요. interested people은요. 흥미를 느낀 사람들, 흥미를 당한 사람들 이런 뜻이니까 흥미를 느낀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쭉쭉쭉 넘어갑니다. 수식어를 동반할 때는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저기 자고 있는 아기를 봐라. 그럼 자다는 영어는 sleep이죠. sleep. 그럼 자고 있는 아기는 sleeping baby입니다. sleeping baby.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look at the sleeping baby. 그래서 sleeping baby를 앞에서 수식했죠. 그런데 소파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봐라. 소파 위에서라는 게 추가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식어가 길어졌죠. 여러분, 길어지면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내는 겁니다. 수식어도요. 수식어가 길어지면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낸다. 자, 이걸 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Look at the baby. 아기를 봐라. 근데 소파 위에서 자는 거죠? 그럼 뒤로 보냈어요. 그래서 sleeping on the sof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The water, 물인데요. 끓고 있는 물이 아니고요. boiling in the kettle, 주전자에서 끓고 있는 물 해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서 이거는 boiling in the kettle이 water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겁니다. 후치 살 때는 길 때, 여러분 길 때라고 생각하세요. 길 때, 다른 부사어가 붙을 때 해도 좋습니다. 자, the water boiled in the kettle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The woman driving the car is Jane. 자, 이제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네요. The woman 이게 주어죠. The woman 이게 주어입니다. 그 여자는 자, 요걸 가르칠게요. Driving the car is Jane. 가르친 거 빼보세요. The woman is Jane. 이거 해석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The woman is Jane. 그 여자는 Jane이다. 해석되시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앞에서. 근데 drive the car 이런 게 들어갔어요. 자, 주어 앞에 ing나 pp 분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길죠? driving the car 누가 운전하는 겁니까? 그 여자.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여자는 Jane이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 이런 수식어구 때문에 길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수식어구 때문에 문장이 길어집니다. 나중에 구와 절 때문에 길어진다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어구 들어가니까 The woman is Jane에서 상당히 커졌죠? 예, 길어졌죠? 마찬가지로 이건 후로 바꾸는데 이거는 나중에 관계대명사 편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됐습니다. 다 여러분 보시죠? He's a big man. 그 사람은 몸집이 거대한 남자다. big man이다. Called little John. 근데 뭐예요? called니까 pp 과거분사죠? 부르는 겁니까? 불려지는 겁니까? 불려집니다. little John이라고 불리워지는 big man이다. big man. 예, 큰 남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대명사를 수식한다. 자, those 다음에 수식 받을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those 다음에 대부분이 그래요. thing이나 people이 생략돼서 여기에 분사 같은 걸로 수식을 받잖아요. 분사 수식을 받으면 대부분이요, 99%가요, 오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people이 여기요, people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0%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those swimming in the pond are my classmates. 자, 요걸 가르치겠습니다. swimming in the pond 하는 부분인데 폰드가 연못이거든요. 연못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는 아이들이 되겠죠. 연못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학급 친구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hose people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올라갑니다. 서술적 용법이 뭐냐? 서술적 용법이 뭐냐? 지난 시간에 해드렸어요. 형용사의 용법 중에 형용사 용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형용사는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식. 명사나 대명사 수식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동사처럼 서술어로 쓰인다. 서술어로 쓰입니다. 서술어. 이거는 어떠하다 이런 동사처럼 쓰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서술어로 쓰인다. 뭐뭐 어떠하다. 자, 이게 형용사인데 그럼 분사가 무슨 역할이라 그랬습니까? 분사가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똑같이요. 형용사라고 한 거 보시죠? 똑같이 수식하는 용법도 있지만 뭐로도 쓰인다? 서술어로 쓰인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죠? 어떠하다로 쓰인다. She said reading a novel. novel 하면 소설이거든요. 그는 소설을 읽으면서 앉아 있었다. 읽다. 그가 앉아 있다 하는 거니까 그가 앉아 있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reading은 뭐죠? 그가 읽는 거죠. 그가 읽고 있으면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읽고 있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읽으면서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서술적으로 쓰였다. 뭐뭐 하다, 뭐뭐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분사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I was shocked. 나는 충격을 받았다. 충격을 받은 하는 게 아니라 동사처럼 쓰였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의 의미 충격을 받았다. 해서 이것이 과거분사로서 보어 이런 말인데요. 동사처럼 쓰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수식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수식이 아니고요. 동사처럼 쓰였다. 자, 그 다음 감정동사일 경우 이것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정동사일 경우요.
따로 정리하게 됩니다. 감정동사일 때는 여기 필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현재분사는 어떻게 ing 들어간 거 현재분사가 있고요. 과거분사가 있어요. 감정동사일 때. 그럼 그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재분사가 들어가면 능동의 의미가 그런 감정을 주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을 주는. 근데 이 과거분사가 되면 그런 감정을 받는 거죠. 받는. 이 말을 바꾸면 느끼는 거죠. 그 감정을 받는 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거분사를 쓸 때는요. 사물주어일 때는 사물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물주어 서브젝트라고 했어요. 사물주어일 때 감정동사에 PP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감정동사에 PP는 안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ing, surprising man 하면은요, 놀라움을 주는 사람 되시죠? ing는 다 됩니다. 사물도 됩니다. 그 영화는 우리들에게 뭘 준다? 놀라움을 준다. The movie is surprising. 그 영화는 놀라움을 준다. 놀랍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surprised. The movie is surprised. 그 영화는 놀라움을 느낀다.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영화가 느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는 놀랬다. I was surprised at the news. 그 소식에 나는 깜짝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걸 느끼는 거는 PP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일 때는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둘 다 쓰이지만 사물주어일 때는 감정동사 PP는 쓸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exhausted는 지치게 된, 지루하게 된, bored 다 나왔습니다. excited, 흥분된, 흥미진지하게 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정동사에서 표현법들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어로 쓰인다는 거 했죠? 이거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발견했다. 그가 알게 되었다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가 소설을 읽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되는 거죠? 요 리딩에 지난번에도 했지만 리딩의 의미상의 주어는 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붙어요. 자, 목적격 보라는 게 붙는데 요 둘의 관계는 새로운 주어 이렇게 쓸까요? 주어, 서술어 관계, 주술 관계. 이것이 몇 형식이요? 5형식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5형식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5형식입니다. 5형식. 오자가 잘 안 보이는군요. 5형식입니다. 5형식. 되셨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의 관계 이렇게 공부하시면은요, 굉장히 빨라요. 그가 소설을 읽는 거니까 ing. 그가 당하는 거는 PP를 써야 되는 거죠. 예, 여기다 PP나 ing나 투부정사 쓸 때 5형식과 연결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ing가 썼어요. 목적어죠. 그가 읽는 거니까 능동이죠? 그가 읽는 거니까 능동이에요. 진행이나 능동이니까 그가 읽는 거니까 ing 썼어요. 그런데 그가 아이들에 의해서 둘러싸는 겁니까?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까? 둘러싸여져 있다. 이거는 수동이죠. 수동이니까 PP 썼다. 자, 이게 목적어고요. 주술로 해보세요. 그가 둘러싸여져 있다. 주어 동사로 해석을 했더니 수동일 땐 PP, 능동일 땐 ing 이렇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되셨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have라고 하는 것은요, 사역동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PP나 ing를 쓰는데요, 현재분사를 쓰는데 동사 원형을 쓸 때는 사역의 의미를 쓸 때도 있고요. have 목적어 PP일 때, 일대 사물일 때는 반드시 과거분사 쓴다 하는데 과거엔 시험 문제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료, 수동, 사역, 뭐 이런 뜻, 상태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별표를 3개 했지만 여기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출제 빈도수가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자, 보세요. 원형 완료의 의미다. 그가 나를 다음 옆방에서 기다리게 했다죠. 기다리게 했다. 강제로 못 마게 했다. 여기다가요, 여러분, 사역의 의미가 있다. 사역동사. have가 사역동사의 의미죠. 사역동사의 의미는 make, let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서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쓴 겁니다. 사역 동사 할 때 동사 원형 쓰죠. 동사 원형을 우리가 are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ad me standing 내가 기다린다는데 stand는 서다죠. 여러분 어려울까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냥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동사가 있고요. 타동사가 있어요. 근데 자동사는요. 수동태라는 게 안 됩니다. 불가능하거든요. 수동태가 안 됩니다. 왠자 우리가 뭐뭐를 들다 목적어가 주어로 가가지고 목적어가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목적어 없기 때문에 자동사는 이 자체가 수동의 의미. 수동태라는 말은요. 자동의 의미, 즉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금 이해 안 되셔도 그냥 들어주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사라는 건 수동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으니까 PP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stand, 서 있는 거죠. 서져 있다. 이게 안 되는고요. 그냥 서 있는 거죠. 주어가 서 있는 겁니다. 어느 경우나. 주어가 서 있다,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자동사는요. ing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주어 역할을 하면 내가 서 있다. 이건 PP를 쓸 수가 없어서 ing, 자동사니까 ing. 근데 이거 보세요. 아들이요. killed in the war. 전쟁에서 사망하게 했다? 큰일 나는 거죠. 사망을 당했다. 그의 아들이 전쟁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수동의 의미니까 여기는 PP를 썼다. 여기다 동사 원형 쓰면서 사역의 의미가 아니죠. 이건 수동의 의미. 여기는 사역의 의미. 그래서 사역일 땐 동사 원형. 그렇지만 수동의 의미일 땐 PP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동의 의미. 보이시죠? 수동일 때는 PP, 능동일 때는 ing, 자동사는 PP 쓰지 마시고요. 예, 사역일 땐 동사 원형, 수동일 땐 과거 분사, 자동사는 ing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사분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분사와 비슷하다.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blue-eyed doll 인형인데 인형이 파란 눈의 인형. 근데 이 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니까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처럼 쓰였습니다. 형용사처럼 쓰였으니까 예, 분사로 보는 거죠. A barefooted girl, 맨발의 소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역시 a barefooted가 그거를 수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아래 해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해 암기 하시고요. 이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요 어떤 거냐면 더라는 게 들어가요. 정관사 더 다음에요 형용사가 들어가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수 보통명사란 말을 써요. 근데 이 말 자체도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뭐뭐 하는 사람들 해서요. 이걸 뭘로 바꾸냐면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형용사 하는 사람들 해서 people로 바꿨습니다. 요거는 복수입니다. 당연히. 자, 형용사 다음에 people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dying 하면은요. dying people.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dying을 뭐뭐 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형용사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요?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 아닙니까? 분사. The dead 보면 the dead. 예, dead people이 되겠습니다. dead people, 죽은 사람들. 뭐 이렇게도 썼지만 dead people 해도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 되셨죠? 예, the murder, 피살된 사람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자, 관용 표현은요.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관용 표현은 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다 모두 다 단순 암기입니다. 관용이란 말은 수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분사구문의 일반적 용법. 자, 이제 관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사구문이 뭔지,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관건이 되거든요. 분사구문이 뭘까요? 분사구문이 뭘까요? 제가 정리를 이거를 하기 전에요. 분사구문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구와 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구와 절이 뭘까요? 구라는 게 뭘까요? 일단 구.
구라는 말은요. 주어 동사 없습니다. 절은 뭘까요? 주어 동사 있습니다. 자, 구를 정리하면 자, 보세요. 단어가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결합이 돼요. 이렇게 묶입니다. 이게 통조림 됩니다. 얘도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묶여요. 통조림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써요. 즉 하나의 품사가 됩니다. 얘도요. 하나의 품사가 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그럼 구와 절의 차이점. 구는 phrase, 절은 clause 뭐 이런 걸 묻는 건 아니고요. 이 의미가 뭘까요? 요 차이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단어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절은요. 주어 동사가 있다는 겁니다.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거죠. 주어 동사가 있다. 이걸 절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접속사가 나왔을 때 절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접속사를요.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용어입니다. 그냥 종속 접속사 하나 정도는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음에 반드시 주어 동사의 형태가 옵니다. 되셨습니까? 종속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형태, 요 형태를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접주동 이렇게 외우시라는 겁니다. 절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접주동. 자, 구는요 주어 동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은 뭐냐면요. 자, 뭐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While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my old friend. 이 문장이 이제 어려워졌죠. 그래도 간단히 합니다. 영어는 주어 동사라서 요 콤마 앞에 찍혔어요. 요 콤마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while부터 street까지 가르쳐 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가 어떤 형태죠? 주어 동사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써보겠습니다. 뭐가 쭉 오다가 콤마가 탁 찍혔어요. 그리고 여기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나가죠.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이런 형태로 오면요. 콤마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콤마가 오고 이런 형태가 오면 여긴 부사가 들어갑니다. 부사.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왜? 영어는 주어 동사라고 했으니까. 뭐가 온다고요? 부사. 부사가 옵니다. 늘 부사가 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형태는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While I was walking on the street, 내가 거리를 걷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의 옛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는 예전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런데 이건 시간을 보충 설명하는 거죠. 내가 도로를 따라서 걷고 있는 동안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문법적으로 분석을 할 때 요거는 품사가 부사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콤마 있으니까 이건 부사가 들어가는데 요게 뭘까요? while이. 눈치채셨어요.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요게 주어 동사가 들어가네. 주어 동사가 들어가니까 여긴 또 주어 동사가 들어가지만 요 앞에 뭐가 붙었죠? 주어 동사 앞에 뭐가 붙었죠? 예. 여기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주어 동사 들어갔습니다. 주어 동사. 아하. 주어 동사 두 개가 들어갔어요. 문장이 몇 개요? 두 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뭐가 필요할까요? 연결사. 연결하는 걸 우리가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래서 이것을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놈을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 한다. 써보세요. 종속 접속사를 하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접속사는 뭐 온다 그랬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접주동입니다. 접주동.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절. 그런데 콤마 앞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이 뭐가 들어간다고? 품사? 부사. 그래서 이걸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부사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따라오셨나요?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는 부사절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종속 접속사 주어 동사는 절. 그런데 콤마 앞에는 부사만 들어간다. 그럼 무슨 절이라 불러요? 부사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부사절이라는 겁니다. 부사절. 자, 요게 뭐라고요? 부사절. 그런데 제가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물을 때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여기 백화점 가려면 A 백화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아, 예, 오른쪽으로 도시면 찾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당신이 왼쪽으로 돌면 당신은 그것을 찾을 거예요. 이러면 웃기죠. 그 상황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너 어저께 왜 학교에 결석했니? 왜냐하면 나는 어제 아팠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결석했어. 이렇게 쓰는 건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파서, 그냥 아파서 결석했어. 왼쪽으로 돌면, 만일 당신 이게 아니라 왼쪽으로 돌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해봤더니요. 접주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죠. 콤마가 찍히죠.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랬을 때 정리하면 접속사를 생략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주어가 계속 나오면 계속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쓸 필요 없으니까 주어와 주어가 일치하면 요건 생략합니다.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생략합니다. 자, 그럼 뭐만 남았어요? 동사가 남았습니다. 동사를 뭐로 바꿔줍니까? 부사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품사는 부사밖에 못 오니까 요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 돼요. 지금 부사로. 그런데 앞에 접속사도 없고 주어가 사라졌어요.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아하, 이건 주어 동사의 관계가 아니고요. 동사를 부사로 바꿀 때 뭘 이용하냐면요. 자, 보세요. 동사를 부사로 바꿀 때 분사를 사용합니다. 분사를 사용합니다. 동사를 부사로 바꿀 때 분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walk 하면 걷다니까 타동사, 자동사 여러분? 자동사. 예, 맞습니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따라서 walked 이런 거 없습니다. walking하고 자동사는 ing만 쓴다. pp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walking입니다. walking. 자, 이건 무슨 분사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썼습니다. 분사예요. 자, 분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walking along the street를 보세요. 이번에는. 이건 부사 절약을 했는데 walking along the street 해보세요. walking along the street, 부사는 맞는데 walking along the street한테 접주동의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접주동 없어요. 없으니까 절예요, 구예요. 구라는 겁니다. 예, 여기 안에 주어 동사 없으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 구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되네요, 여러분. 정리되네요.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부사절이었는데 뭐로 바꿨어요? 아, 부사 구로 바꿨어요. 근데 뭘 사용했어요? 분사를 사용했어요. 자, 여기 분사를 사용해서, 그래서 분사 구문이란 말은요. 분사 구문이란 말은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 구로 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 구로 되어 있는 문장.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 구로 되어 있는 문장.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 구로 되어 문장. 이렇게 써보시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 구로 되어 있는 문장, 분사 구문, 이렇게 우리가 말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해하실 줄 알고요. 단수 분사 구문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예를 듭니다. 자, 우리 해봅시다. When he saw the dog, he ran away. 그가 개를 보았을 때 그는 멀리 도망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콤마 찍혔죠? 뒤에가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러니까 앞에는 부사가 옵니다. 근데 when이 종속 접속사겠고, 종속 접속사 맞습니다. 종속 접속사겠고, he가 주어, so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부사절을 부사 구로 바꿉니다. when 어떻게 할까요? 지우세요. 자, 앞에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 주어가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럼 지우세요. 자, 이거는 so의 분사로 바꿉니다. so. 근데 그가 보여진 겁니까? 그게 본 겁니까? 그가 직접 본 거죠? 주어의 행위가 직접 이루어진 거니까 무슨 분사? 능동의 뜻이니까 여러분 현재 분사. 따라서 분사 seeing the dog 콤마 찍고요. 이거는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 구로 되어 있는 문장이니까 단순한 우리가 분사 구문의 형태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완료 분사 구문은 어떻게 하느냐? 완료 having pp를 쓴다. 여러분 완료 분사 구문은 having pp를 씁니다. As I had finished my walk, I went out for a walk. 자, 발음 조심하시고요. walk가 됩니다. don't처럼 o가 됩니다. 그래서 don't wal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끝마쳤을 때 나는 산책하러 나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을 끝마친 게 산책하러 나간 것보다 어때요? 더 과거, 더 이전의 과거. 그럴 때는 had pp. 그래서 had pp 썼거든요.
그런데 분사구문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분사구문. 자, as 지웠어요. 주어 주어 같은 거 지웠어요. 그러면 완료 분사구는 요거를 뭐만 바꿔요? had를 having으로만 바꾼다. 그래서 having pp 이렇게 쓰면 완료 분사구문의 형태이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의미 다 했고요. 예, 다 했죠? 뭐 요런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도요. He being rich, they envied him. 자, 요런 거. 그가 부자다. 이렇게 되고요. 그들은 그를 부러워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두 개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사로 바꿔야 돼요. 그들은 그를 부러워했다. 왜 부러워했어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가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설명하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 써볼게요. 이상시 조양계. 같이 해볼까요? 여기서 끊어서 이상시 조양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상시 조양계. 이는 뭐예요? 이유. 상은요. 부대 상황. 시는 시간. 조건. 양보. 계속. 뭐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6가지의 뜻을 갖다. 분사구문의 뜻은 요 6가지 중에서 해석을 해라. 이렇게 예전에 해드렸는데 늦어요. 그걸 파악을 언제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분사구문에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는 부유한데 그들은 그를 부러워했다. 되시죠? 그냥 가는 겁니다. feeling tired, 피곤함을 느끼면서, ing는 뭐뭐 하면서죠? ing 뭐뭐 하면서 피곤함을 느끼면서 나는 일찍 잤다 하는 거니까 피곤을 느꼈기 때문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잘 보세요. 분사구문은 어떤 형태로 시작하냐면 분사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콤마 찍히죠?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요.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시 소양계로 우리말로 스무스하게 여러분 해석해도 좋지만 이 분사를요. 멀리들 콤마 다음에 주어를 수식하는 걸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feeling tired. 요것이 I를 수식합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나는 일찍 잤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편의상 됩니다. 편의상. 이거는 문법적으로가 아니라 편의상 들어맞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가 과거분사인지 현재분사인지 찾는 문제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됐고요. 뭐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Taking the train, you will get to Seoul. 자, 기차를 타면 너는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기차를 타는 너가 서울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해석하냐면요. 똑같습니다. Turning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museum. 자, 오른쪽으로 도는 너는 뮤지엄, 박물관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면 발견할 것이다. 뭐뭐 하는 너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동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조건, if의 뜻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건의 뜻입니다. 자, 되셨고요. 양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보는요. 제가 양보란 말 자체를 참 싫어하는데 양보란 말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뭐뭐이지만. 써볼까요? 뭐뭐이지만. Admitting what you say, I still think that you are mistaken. 자, 나는 여전히 생각한다. 네가 실수했다고 나는 여전히 생각한다. admit은 인정하는 거죠. 이때 what은 것이로 해석하는 겁니다. 뭐뭐는 것. 당신이 말한 것을 인정하지만 난 여전히 당신이 틀렸다고 실수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는 뭐뭐이지만 though 주어 동사, though 주어 동사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양보로 해석한다. 이것도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죠.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나는 여전히 당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여러분 양보든 뭐든 시간이든 해석은 다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 위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부대상황 뭐뭐 하면서죠. 뭐뭐 하면서 뭐뭐인 채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나는 그 장면에서 등장했다. 뭐 이런 건데 천천히 걸어가는 내가 그 장면에서 등장했다. 되시잖아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다 들어맞습니다. 동시동작 맞아요. He shook hands with me. 거꾸로 해도 됩니다. 거꾸로 할 때는요. 자, 거꾸로 할 땐 조금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콤마 ing 해석 방법입니다. 콤마 ing. 두 가지 해석을 쓰세요. 콤마 ing는. 자, 첫 번째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and v입니다. 이 v는 and v
시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뭐뭐 한다 했다 이렇게. 자 보세요. He shook hands with me. 그는 나와 악수했다. 콤마인지죠? 콤마인지. 그럼 뭐뭐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되시죠? 환하게 웃으면서 뭐뭐 하면서.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는 나에게 악수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웃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He lay on the grass. 풀밭 위에 누워 있었다. Thinking of his future.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풀밭 위에 누웠다. 또는요. 그는 풀밭 위에 누웠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했다.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ith 목적어 분사. 목적어 뭐뭐인 채로 이런 뜻입니다. 뭐뭐인 채로. 자, with little wind blowing. 아주 적은 바람이죠. 바람이 세찬 게 아닙니다. 작은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는요. She sat in an armchair. 팔걸이 의자를 armchair라고 그러죠. 그녀는 앉아 있었다. armchair,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뭐인 채로요? 다리를 어떻게 해요? 다리를 목적어죠. 이거 PP죠. 있습니다. 뭐뭐인 채로라고 했습니다. 다리를 크로스한 채로. 그러니까 다리를 꼰 채로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시죠? 자, 안 될 게 없습니다. 형용사도 마찬가지죠. 형용사도 똑같습니다. 형용사랑 분사랑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She was sleeping. 자고 있었어요. With a mouth open. 마우스를 어떤 채로? 벌린 채로. 뭐뭐인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분사 구문의 주절의 주와 일치하거나 일반의 주어일 경우는 생략한다. 이런 거 여러분 설명해 드렸는데 자, 요걸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걸 조금 설명해 드리겠네. 분사 구문일 때요. 요 콤마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나오죠. 요거를요. 요로 땡기면 됩니다. 요걸 땡기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해서 멀리에서죠. From a distance는 이거 멀리에서라고 쓰시고 멀리에서 여기 없네요. 멀리에서 그것이 보는 겁니까? 보여지는 겁니까? 멀리에서 보여질 때 그것은 배처럼 보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물이 앞에 놓고 보니까 이거는 과거분사 PP를 썼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considering all things, you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이거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보세요. 이걸 그대로 해보세요. 모든 것을 고려하는 당신은 그 사고에 책임이 있다. 되시죠?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하는 건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 considering이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여기가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서 요 말은 일반적인 주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반적인 주어, 일반인이죠. 그럴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출제 빈도도 낮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는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 예,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분사구문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종속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가고요. 주어 대시 동사 대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주어와 여기 주어가 틀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틀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틀리면 이 주어를 그대로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쓴다. 되셨죠? 주어가 다르면 그대로 쓴다.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다르면 그대로 쓴다. 주어가 다르면 weather가 다르니까 나와 여기에요. 나와 weather가 다르잖아요. 날씨가 허락한다면 나는 내일 출발하겠다. Weather permitting, I shall start tomorrow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허락한다면 나는 내일 출발하겠다 했는데 나와 날씨가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주어가 다를 때는 앞에 주어를 그대로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의 시제에 대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의 시제. 분사구문의 시제는요. 완료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완료 분사구문. 자, 써드릴게요. 완료 분사구문은요. having pp를 씁니다. having pp. 근데 요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쓰세요. 완료, 여기 아래다 쓰시면 되겠네. 완료 수동 분사구문이 있습니다. 그 수동 어떻게 쓰냐면요. having
been, pp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럴 때 having been도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p만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쓰시면 되겠고요. 단순 분사구문은 VING 또는 어떻게 수동 분사구문은 어떻게 쓴다고요? being, pp. 이걸 하나 더 쓰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다 쓸까요? 수동 분사구문. 그는 앞에 being, pp 이렇게 시작합니다. 콤마 찍고 주어 대시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 being은 생략 가능하고요. 하나 더 씁니다. 자, 여러분 써보세요. being pp를 쓰는 경우 having been pp 이게 수동입니다. 수동일 때는 pp만 쓸 수 있는데 그 시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having been이 들어가면 완료 수동. 그다음 그냥 단순 수동 분사구문은 being pp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오고요. 단순 분사구문부터 설명을 하면 이건 아까 다 했기 때문에 하나씩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서 단순 분사구문부터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